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오기 힘드시죠? 예. 저도 어저께 10시까지 문제 풀이 있었거든요. 문제를 풀이하고 저것들이랑 어제 드디어 이제 이거 동영상 찍은 거 하나 올렸어요. 야, 이거 이제 하나 올리는데 진짜 일이던데, 이거 인코딩하고 올리는데 되게 고생스럽더라고요. 저는 안 하지만 저기들이 하는데 되게 고생스럽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은 처음이라서 그런지 좀 화질도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개선을 좀 해봐야겠더라고요. 네, 여하튼간에 하나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다시 나가다가 이제 카페에다가 올려야겠죠. 뭐든지 처음이 중요한 거죠. 처음에 딱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나는 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10시에 끝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는 항상 집에 들어가자마자 텔레비를 켜요. 네, 집에 들어가면 공허하더라고요. 텔레비를 틀고 계속 채널을 돌리면서 내가 왜 살지 그런 생각,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한 30분 해요. 30분 하다가 정신 들어와죠. 맞아, 나 해야 될 거 있지. 그래서 부랴부랴 컴퓨터 켜가지고 막 문제, 요즘에 또 문제집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문제 만들어요. 만들다가 카톡 막 날라와요. 그때 카톡 날라오면 대답하지랑 한 30분 또 까먹죠. 네. 그래서 또 시간 늦춰주죠. 그래서 원래는 한 1시에 자는데 어제도 한 2시 반에 잤어요. 2시 반에 자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새벽 하잖아요. 목금날. 근데 눈이 떠지더라고요. 알람 울리기 전에. 그래서 오늘은 5시 50분에 그냥 몸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일어나가지고 눈 떴다가 다시 감고 6시에 또 눈 떴다가 또 감고 시계 확인하고 아직 40분 남았구나 해서 총 한 6번은 다시 눈 떴다가 한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알아서 근데 지금 이제 적응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생각한 게 진짜 이동희 쌤이 대단하구나 그 생각 들었어요. 이동희 쌤이 지금 매일 그 하프 모의고사 하는데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분이 한 5년 됐나? 예, 5년째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요? 사람이 좀 원래 그 정도 하면 게을러지고 안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해냈다는 게 대단하고, 결국 제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한 게 성공의 법칙은 간단하구나, 성실한 거구나 이 생각했어요. 성실해서 성공했구나. 저 매일 어때요?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셔가지고 그걸 5년 이상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5년 해야 되는가? 그것도 걱정도 없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똑같은 것 같아요. 성실하면은, 그렇죠. 매일 꾸준히 자기가 할 일 잘하면은 성공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 하루에 최선을 다하시면은 다 꿈이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남은 또 올해가 또 얼마 안 남았죠. 예. 제가 이제 지금 이 말 한 이유는 올해 마지막 종강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주는 바로 이제 1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초에 수업 없어요. 다음 주 목금은 수업 없습니다. 예. 저는 이 계획이 쓰였어요. 12월 31일 날 인천 영종도 갈 거예요. 그래서 해 떨어지는 거 볼 거예요. 해 떨어지는 거 보고, 그리고 차를 몰아가지고 바로 속초 갈 거예요. 속초 가서 그날 아침에 해 뜨는 거 볼 거예요. 신나죠? 네. 합격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멋진 계획을 저는 세워줬어요. 같이 누가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그 이혼한 친구가 필요해요. 제 이혼한 친구 알죠? 그 친구가 필요해요.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해야죠. 이제.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 친구와 함께 보낸 시간.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결혼에 대한 다짐도 서로 가지고, 서로는 또 마지막 날 어떻게 보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수업 못 하겠죠. 그래서 목금은 프로특강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자료 제가 더 잘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볼까요? 자, 오늘은 이제 고려시대 중앙 통치 체제가 보이네요. 자, 고려시대 중앙 통치 체제는
세계통이 있는 거 알죠? 세계통이 있다. 자, 고려가 이제 중앙통치조직을 성종 때죠. 성종 때 정비하게 되는데 오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나라, 뭐 여기 자료 나오죠. 당나라 계통 그리고 송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황제 국가들이죠. 황제 국가들의 중앙관청을 모방했던 거죠. 자, 그래서 당에 모방한 게 삼성육부죠. 당나라의 중앙관청이 삼성육부였다. 삼성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있죠.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했던 게 중서성, 심의했던 게 문화성, 정책을 실행했던 게 상서성이고, 상서성 밑에 이제 육부가 있었죠. 이호, 예병, 형공, 순이었죠. 자, 그런데 고려가 이거를 이성육부로 변환시켜서 설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이 되죠. 중서문화성은 제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중서문화성의 그 장관이 문화시중이긴 한데 이 문화시중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이 있어요. 바로 이품인 제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진 때문에 중서문화성을 제부라고 부르고요. 자, 상품은 낭사라고 하죠. 그래서 낭사는 이 낭자가 산의 낭자예요. 산의 낭자. 야, 남자 같은 애들. 진짜 남자들은 어때요? 발음만 할 줄 아는 남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낭사, 중서문화성 낭사들이 발음만 할 줄 아는 사람들. 대성 중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상서성의 밑에 이제 육부가 있죠. 육부의 순서가 이병호 형행으로 당나라와 좀 다르죠. 그래서 병조가 고려에서는 넘버 2가 되고요. 호조가 넘버 3가 되는 것이죠. 자, 병조가 넘버 2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고려가 재정보다는 어때요? 국방을 더욱더 중시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송해 영향받은 것은 중추원과 삼사가 되겠어요. 자, 중추원은 추부라 부르는데 역시 이품이었던 추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추부라고 하는 거죠. 자, 장관은 판원사였고요. 추신, 추밀은 군부 기밀사무를 담당했다. 그래서 국방이죠. 국방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담당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기무사 느낌? 기무사 필이 좀 나죠. 기무사. 자, 그리고 승선은 왕명출업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이 될 거죠. 조선시대 승정원 역할을 했던 비서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3사죠. 송나라의 3사는 재정기구였어요. 그런데 고려의 3사는 우선 장관의 판사였고요. 전국의 출납을 담당했던 회계기구였던 거죠. 그래서 고려의 3사 그리고 송의 3사가 기능이 달랐던 거죠. 여기다 추가하면은 어때요? 조선시대 3사까지도 비교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 3사는 어떤 기구죠? 언론기구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으로 구성된 언론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3사가 송, 고려, 조선 이름은 같지만 기능은 다르죠.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고려와 조선이 다르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당계통과 송계통 사실 뭐 중요하지 않죠. 항상 정답이 되는 건 뭐다? 이 독자적 기구가 되겠죠. 독자적 기구, 바로 박스 밑이죠. 독자적 기구였던 도병마사와 신목도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거의 다 정답이 되는 것은 도병마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중앙통치체제 90% 이상은 도병마사가 출제가 됩니다. 단독 문제도 도병마사고요. 그리고 종합으로 나와도 정답이 되는 것은 도병마사가 되겠어요. 왜일까요? 출제위원들은 뭘 좋아해요? 남의 거 베낀 걸 좋아하면 우리의 전통의 제도를 좋아해요. 우리 전통의 제도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답이 될 것이 있고 답이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병마사가 답이 될 것인 거죠. 그렇죠? 자, 이 도병마사 신목도감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누구라고 하죠? 재신과 추신에서 제추합의기구라고 하죠. 제추합의기구는 우리 삼국시대죠. 삼국시대에 있었던 고구려의 제가의, 백제의 정삼의, 신라의 화백회와 같은 귀족 케이치를 이어받은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항들을 왕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귀족들이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했던 거죠. 어떻게 연결하면 이거 약간 좀 의외 필이 나지 않아요? 약간?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권을 견제한 장치일 수도 있고요. 자, 도병마사 신목도감인데 이제 도병마사가 정말 중요해요. 우선 도병마사 한번 따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도병마사는 우선 임시관청이었어요. 임시.
갑자기 여진적이 쳐들어왔다. 갑자기 거란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어때요? 재신관 출신이 모이는 거죠. 야, 지금 저기 함경도에 여진적 쳐들어왔대. 비상벨 울리겠죠. 그러면 재신관 출신이 모여가지고 이 여진적의 춘향을 어떻게 대응할지 회의를 하는 기회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침이 있을 때만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도병마사였다. 자, 그래서 국방 문제죠. 국방 문제를 여기에서 전담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바로 충렬함 때죠. 고려 충렬함 때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도평의사사로 바뀝니다. 자, 이 도평의사사는 줄여서 또 도당이라고 그러죠. 도당이라고 합니다. 충렬함 때가 바로 원간석기 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간석기 때부터 이 도평의사사가 고려의 최고 관청이 되죠. 원래 고려의 최고 관청은 어디였어요? 중서문화성이죠. 그렇죠? 근데 중서문화성을 제치고 도평의사사가 최고 관청으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죠. 기능과 인원이 이전보다 더욱더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방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여기에서 처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뀐 것은 관제격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평의사사가 원래 우리 전통의 관청이었기 때문에 원간석기 때 이루어졌던 관제격화는 아닌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도평의사사는 조선시대 어떤 관청이랑 거의 유사해요. 어떤 관청이요? 비변사죠. 조선도 이제 합의제 전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이 비변사에 보여서 어때요? 이 방비할 비자죠. 방비할 비자, 국경변자. 그래서 국경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방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관청이 비변사가 됐죠. 처음에 비변사도 임시관청이었죠. 그러다 나중에 상설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국방 문제를 담당했었는데 나중에는 국가의 모든 일이죠. 그래서 국가의 모든 일을 여기에서 처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변한 과정과 비변사가 이제 임시관청이었다가 상설화되고 그리고 최고관청이 되는 과정이 거의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이 관청들을 같이 내죠. 뭐 가가 도병마사, 나가 비변사로 해서 출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도병마사 돌아오죠. 자, 이 도평의사사는 이제 고려 후기 이제 원가적 이후에 최고관청이 됐다. 자, 그리고 이 도평의사사를 장악한 게 누구죠? 바로 검문세력이 되겠죠. 친원파들이었던 이 검문세력이 도평의사사를 장악했고요. 결국 이 도평의사사는 누가 폐지합니까? 조선의 정종이 폐지하게 된 거죠. 정종 때 폐지가 됐다. 폐지가 되고 그 기능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의정부죠. 그렇죠. 의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조선의 이제 최고관청이 조선 초기 최고관청이었던 의정부와 이제 고려 후기 최고관청이었던 도평의사사를 비교하면은 어느 관청이 더 힘이 있었을까요? 더 셌을까요? 도평의사사가 더 힘이 셌어요. 알죠? 셌고 그리고 의정부는 도평의사사에 비해서 힘은 약했어요. 알죠? 그 이유는 바로 군사기능이에요. 군사기능. 의정부에는 어떻게 보면 군사기능이 없었고 바로 상군부죠. 상군부. 도평의사사가 맡아봤던 군사기능의 상군부로 이관됐거든요. 그래서 이 두 관청을 비교했을 때는 의정부가 힘이 약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병마사를 정리하는 김에 조선시대의 비변사와도 연결해봤다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도병마사 밑에 이제 신곡도감이 보이고 있어요. 자, 신곡도감은 국가의 각종 의식과 법령, 절차 등을 결정했던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진짜 의회죠. 지금의 진짜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권력 견제 기가 보이죠. 항상 권력은 견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독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려시대의 권력 견제 정치는 대성 또는 성대라고 하죠. 자, 구성은 어사대죠. 어사대는 고려시대의 관리들을 감찰, 탄핵했던 기구죠. 그리고 중서문화상의 낭사, 사내낭자. 그렇죠? 발음만 할 줄 아는 남자들이죠. 낭사.
자, 이들이 이제 연합을 하는 거죠. 연합을 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 서경, 간쟁, 공박을 통해서 왕권과 진권을 견제했다는 거죠. 서경권은 바로 이제 인사권을 이제 견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이나 왕들이 뭐하죠? 낙하산 인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낙하산 인사. 이걸 받기 위해서 바로 대성들, 성대들한테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일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포인트는 뭐예요? 오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품이하의 관리들의 인사권을 조선이 가지고 있었고 고려는 모든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서경권을 갖다가 항상 어떻게 물어본다? 고려시대 서경권과 조선시대 서경권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간쟁이죠. 간쟁은 국왕에게 간언했고요. 공박이라는 것은 국왕의 잘못된 명령서를 반환하는 게 공박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서경, 간쟁, 공박의 역할을 했던 게 조선시대는 바로 3사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려시대 3사와 조선시대 3사는 이름은 같은데 기능이 달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중앙 통치 체제를 정리해봤고요. 시험 문제는 거의 다 학급 문제가 되겠어요.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사를 정리해볼게요. 33-1 합자의 예식은 먼저 온 사람이 자리를 떠나 북쪽을 향하여 서고 뒤에 온 사람이 그 뒤에 따라서 한 줄로 서서 읍한 다음 함께 자리에 앉아 앞에 이르러 남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자리를 떠나 북쪽을 향하여 엎드려 서로 인사말을 주고간다. 녹사가 논의할 일을 앞에 가서 알리면 각기 자신의 대로 가부를 말한다. 녹사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논의가 한 가지로 결정대로 가며 그 뒤에 한 뒤에 시행한다. 출처는 여공패설. 자, 여공패설은 이재현이죠. 고려 후기 학자였던 이재현이 쓴 글. 이재현은 여러분들 충선왕 때죠. 충선왕 때 망건당에서 활약했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의 학자인 누구와 조맹구와 교류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재현이 지금 뭐에 대해 쓴 걸까요? 이재현이 바로 합자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합자. 그렇죠. 바로 제추 합의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재신과 추신이 모여가지고 국가의 중대 사항들을 모여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재현이 썼으니까 이재현은 충선왕 때 인물이에요. 당연히 이 도평 의사사가 되겠죠. 이때는 도평 의사사. 여길까요? 자, 처음에는 도병마사라 불렀다. 끝나네요. 도병마사가 이름이 나중에 도평 의사사로 바뀐 거죠. 이제 내용을 쭉 읽어봐서 이제 문종이 관제를 정할 때 시종, 평장사 등을 판사로 삼고 충렬 및 직사 상품 이상을 사로 삼았다. 충렬한 5년에 도병마사를 도평 의사사로 고쳤네요. 자, 두 번째 점. 도병마사는 성종 때 처음 설치돼서 국방 문제를 담당했다. 원관석기에 도평 의사사로 개칭했죠. 자, 밑에 사료. 다 국자감의 학부별 입학 자격, 교육과정, 수학연합 및 학생 정원을 규정한 학칙을 상세하게 제정했다. 식목도감이죠. 식목도감에서 국가의 중요한 의식, 의례, 절차, 법령 등을 개표했다고 하죠. 식목도감. 그래서 문일, 가나에 해당하는 완청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다. 자,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하고 관리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사대의 관원은 가와 함께 대관이라고 불렀다. 중서문화상의 낭사가 되겠죠. 대관은 비록 주인은 얻었지만 왕이나 고위 관리들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는 정치 운영에 견제한 기능을 이루었다. 자, 문제 볼까요? 풀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네, 풀어보세요.
예. 뭐 어렵진 않죠? 예. 혹시 여러분들 그 제 합격할지 못 받으신 분 계세요? 합격할지 못 받으신 분들 있나요? 나는 합격할지 못 받았다. 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있죠? 제가 카페에다가 이벤트 하나 하려고요. 그래서 이번 때 참여하신 분들은 하나씩 이제 착불로 착불은 좀 기분 나쁘겠지. 예. 제가 다 써가지고 보내드리려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100명만 하면 진짜 정말 엄청나다. 100명만 참여해도 엄청나겠더라고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도움이 됐으면 해야겠죠. 그래서 이벤트 좀 많이 하려고요. 이제 근데 이게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해보려고요. 이벤트 내용은 아마 댓글 달기가 되지 않을까. 어디에서 댓글만 하나 적고 거기다가 캡처해가지고 올려주면은 물론 악플은 안 되죠. 악플 말고 좋은 선플 하나 달아주면 제가 이거 하나씩 이제 보내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예. 아니면 여러분들 찾아오십시오. 찾아오면 선생님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하나 주세요. 드릴게요. 또 멀리 있는 분들을 그냥 보내주기에는 이제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 가볼게요. 비추 성격에 해당하는 정치기구로 오른 것은 고려의 통치자는 중국의 것을 받으면서도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를 주장했다. 또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기구도 있었다. 밑줄이 안 보이네요. 예. 고려의 독자성이 되겠죠? 독자성. 답은 1번이죠. 식목도가. 기역의 정치에 대한 승모를 오른 것은 도병마사는 성종 때 처음 설치됐다. 원가적기 도평 의사사로 배치됐죠. 1번 도당을 불렀으며 조선 건국초에 폐지됐다. 맞죠? 답이 쉽게 나왔네요. 1번이 답이 되겠어요. 2번은 식목도감이고 3번은 상서성, 4번은 대성들이 되겠죠. 자, 3번 2008년도 지방제 문제인데 밑에 보시면 2006년도 수능 모의평가 문제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문제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수능 쪽 문제를 갖다가 출제위원들이 베껴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선생님 수능 문제집 정말 많이 풀어야겠네요. 근데 우리 기출문제집에서 베껴내는 게 더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기출문제 중에서 따와가지고 내는 게 훨씬 비중이 많죠. 100개가 있으면은 우리 기출문 100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집 옛날부터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게 95개죠. 95개고 수능에서 따오는 것은 한 5개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우리 기출문제에서 따오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하나씩 이렇게 따온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 들여가지고 선생님들이 해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자료는 그래서 밑에 문제 볼까요? 미추진 기억에서 리더설모로 옳지 않은 것은 처음에 도병마사라 불렀다. 1번 국법 문제를 담당했던 임시회의이다. 맞죠? 자, 문종이 관제를 정할 때 시중, 문안시중이 되겠죠? 2번 조선 전기 비변사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었다. 이거는 도병마사에 해당되네요. 맞죠? 도병마사가 비변사와 같이 국방 문제를 전담했던 이거죠. 자, 3번 시종 동서문화성의 장관으로서 국정을 총괄했다. 맞죠? 문화시종. 자, 평자사 등을 판사로 삼고 추밀 중초원의 출신이 되겠죠? 자, 4번 딕은 관리의 임명 등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틀렸죠?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사대 관리와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되겠죠?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릴 도평 의사사로 했다. 국정 전반에 걸친 중요상을 담당하는 최고 정무局이다. 맞죠? 그래서 원광석기 때 도평의사사는 최고관청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죠.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들은 역시 정해져 있네요. 바로 도병마사 아니면은 대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확률상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통치체를 정리해봤고 이제 지방통치체제를 정리해볼까요? 자, 고려시대 지방통치체제. 자, 고려시대 지방통치체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방에 대한 통제가 잘 됐다 안 됐다? 잘 됐다 안 됐다? 잘 안 된 거죠. 바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미숙성이라는 거죠. 지방 통제에서 미숙성이 있다. 자, 고려 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를 잘 못한 가장 근본적 원인이 있어요. 바로 누구 때문이죠? 그렇지, 향리죠, 향리. 그렇죠? 자, 향리 세력이 지방을 장악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지방의 수령을 파괴했는데 어때요? 향리 세력을 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는 향리였다. 따라서 대다수의 고려시대 지방제도는 어떤 문제다? 향리의 기능을 묻는 문제죠. 향리의 기능과 역할을 묻는 문제가 대다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지방제도 문제 중에서 거의 한 7, 80이죠. 7, 80%는 향리를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제도 정리할 때 향리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은 어렵게는 안 되더라고요. 어렵게는. 왜냐면은 향리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지문이 제한적이에요. 한 5개에서 8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5개에서 8개 사이의 것들을 바꿔줘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외역적 그런 것들 있죠. 아니면 향리했던 일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꿔치기 하더라고요. 문장을. 그렇죠. 그래서 향리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기능과 역할을 정리하시면 쉽게 문제는 풀 수 있죠.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자, 또 고려시대 이제 지방에 대한 미숙성 뭐가 또 있을까요? 자, 고려시대는 이제 지방관이 파견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과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이 있죠. 그렇죠? 주연이 많았다, 속현이 많았다. 속현이 많았다죠. 속현이 무려 3배였다고 하죠. 고려 전기에.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보다 훨씬 많았다. 자, 그러면 속현에 지방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역을 누가 통제했다? 향리가 통제한 거죠. 향리가 통제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 지방의 지배자가 향리였다는 증거 중 하나 되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미주성에 바로 특수행정구역이 있다는 거죠. 특수행정구역에 있던 향부곡소가 있다. 자, 향부곡은 이미 신라 때부터 있었죠. 그렇죠? 신라 때부터 존재했던 특수행정구역이다. 자, 향부곡의 존재 형태에 관해서는 학자들이 대립을 하고 있지만 대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 바로 전쟁 포로들이죠. 전쟁 포로들의 집단 수용체가 되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많이 쌓았어요. 그렇죠? 전투 중에 이제 적의 포로를 많이 잡아오겠죠. 300명, 500명 되겠죠. 이들을 갖다 한 곳에 이제 모아두겠죠. 일종의 포로 수용소 정도가 되겠죠. 그 지역들이 이제 행정구역화돼가지고 향부곡이 됐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포로들이죠. 포로들의 집단 수용체다. 그래서 신라 때부터 존재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향부곡이 경상도 지역에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경상도 지역에. 아시죠? 경상도 지역에 많았다. 지금도 이 향부곡에 어떻게 보면 이름을 쓰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죠? 부곡이죠. 부곡하이. 경상도에 가보면은 창녕군, 경상남도 창녕군에 부곡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곡면에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부곡하와이가 되는 것이죠. 부곡하와이. 가지 마십시오. 엄청 후회합니다. 부곡하와이는 정말 이제 어르신들이 가는데, 여러분들 가면은 되게 많이 실망할 거야. 그냥 주변에 있는 목욕탕 가는 게 나을 겁니다. 그냥 목욕탕들 있죠? 목욕탕들 큰 게 몇 개 모여 있는데요. 여기가. 그래서 부곡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소는 고려시대에 등장한 거죠. 소는 어느 지역에 많을까요? 지역별로 보자면 경상도는 아니겠고 충청도에 많아요. 소가 충청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가 있어요. 공주 명학소, 공주. 또 충주 다인철소. 그렇죠. 그래서 충청도에 소가 많다는 거예요. 소. 자, 그러면 향부곡소 주민들은 신분이 뭐였죠? 양인이었죠? 양인이다.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양인 취급 못 받았다고 하죠?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 상부고소는 포인트가 뭐예요? 이 지역 주민들이 일반 주연이죠. 주연 주민에 대해서 차별 대우 받은 내용을 묻게 되는 거죠. 어떤 차별 대우 받았어요? 세금 많이 내죠. 또 과거 시험 볼 수 없죠. 또 승려가 될 수 없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양이는 양인인데 거의 천민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향소부곡을 누가 통제했죠? 향리가 된 거죠. 이 지역에도 역시 지방간이 파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향리 세력이 통제했던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고려시대 지방의 지배자는 누구다? 향리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자, 미수성 부분인데 고려시대 또 지방통제 미수성 또 있어요. 뭘까요? 이론적이지 못했다. 이원적이었다. 그죠? 자, 고려의 가장 큰 강역행정구역이었던 오도 양계가 있는 거죠. 오도 양계. 다른 시대는 지방제도가 거의 이론적이죠. 그렇죠. 통일신라는 어땠죠? 통일신라? 구주죠. 구주. 통일신라 구주. 신라 조선은 8도가 되겠죠. 그런데 고려는 5도 양계로 이원적인 가장 큰 광역행정구역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고려시대의 지방통제의 미수성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다시 한번 분석해 보자면은 향리가 거의 8알이에요. 향리가 8알이고 그 다음 나머지가 향부곡소 그리고 속현주연 있죠? 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려시대 지방제도는 나온다면 거의 준우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역시 생각이 되네요. 자, 살아볼까요? 예. 구리, 자기, 종이, 먹 등 여러 가에서 별봉으로 바치는 물건들을 함부로 징수해 장인들이 살기가 어려워져 도망갔다. 소가 되겠죠. 소. 자, 특수행정구역이죠. 향부곡소가 있는데 향부곡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다고 하죠. 그리고 소해 주민들이 주로 수공업에 종사했다고 하죠. 그래서 각 소별로 특산품들이 정해져 있었고 이 특산품들을 생산해서 중앙정부에 납부했다고 하죠. 그런데 너무나 많이 징수하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도망갔다는 거죠. 충주 다인에 철을 생산하는 소가 있었죠. 이게 바로 충주 다인철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몽골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잘 막아낸 거죠. 그러자 이 다인철소를 충주의 속현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간현이죠. 정신명칭은 이간현으로 승정시켰죠. 유청씨는 몽골을 익혀 여러 차례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잘 되셨다.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유청씨는 나주심으로 규정상 5품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으나 국가의 공이 있으므로 3품까지 허용하고 그의 출신지를 현으로 승격시키도록 했다. 자, 유청씨라는 사람이 어떤 지역 출신이라서 그 승진에 제한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공을 세워가지고 상품으로 올려주고 출신 지역 역시도 현으로 승격시켰대요. 그러면 현 밑에 있으니까 특수행정구역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부곡 출신이에요. 부곡.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보니까 특수행정구역에서 공을 세우면은 이 특수행정구역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켜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3사에서 말하기를 지난해 밀성 관내, 내산 부곡 등 세 곳은 홍수로 돈밭 작물이 피해를 보았대요. 칭컨대 1년치 투자를 면제하십시오라니 이를 들었다. 보니까 부곡에서 재해가 되니까 세금을 좀 면제해줬네요. 특수한 경우죠. 향부곡, 학공, 악공, 장례 저자는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 이들 과거 볼 수 없구나. 고려 때 소라고 부른 것이었는데 금소, 은소, 동소, 철소, 자기소 등의 혹시 다이소도 있나? 다이소? 다이소가 바로 고려시대의 소를
개생했구나. 미쳤나봐. 그렇죠. 갑자기 번뜩이네요. 연결되네. 다이소. 이게 수업 제품도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1,000원짜리. 알겠습니다. 다이소. 그래서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고려시대 수목을 잘 기억해 보세요. 특수행정구역. 예, 여기 추가해주세요. 뭐가 있다? 다이소. 예, 역사가 참 쉽죠. 다이소. 그걸 있어. 각각 그 물건을 공급했다. 자, 뭐 같은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뭐 밀산 사람 조촌이 그 고을 수령을 죽였대요. 저에게 호응해서 항복함으로 밀산 고을을 귀하보국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일반 군현이었대요. 잘못을 저지르면은 특수행정구역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예종 3년 왕이 명하기를 구리철, 자기종이법 등을 만드는 지역은 공물을 지나치게 많이 거두어 주민들이 너무 힘들대요. 도망가고 있대요. 이때 해당 과정에서 그 공물의 양을 다시 정하도록 보고해라. 공주 명왕수의 망이 망수의 등이 무리를 들고 공주를 공적에 한나겠대요. 이에 정부에서는 관리를 보내서 달래고 명왕수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켰죠. 자, 가나에 들어간 행정구역, 가는 소구역, 나는 부국이죠. 가나 행정구역에 살았던 주민들이 인근 군현 주민들에 비해서 차별 대우받은 내용은 우리 4페이지에 있죠. 4페이지 보면은 밑에 황소부국 주민들이 차별 대우받은 내용이 나와있죠. 인근 군현에 비해서 조세와 부력이 많다. 국자감에 입학할 수 없다. 과거 음식 불가하고요. 거주 이전 자유없고요. 승려가 될 수 없네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에 들어간 행정구역 명왕소를 충순현으로 승격했던 거죠. 정리가 됐죠? 문제를 풀어보시죠. 예. 뭐 문제들은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자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쓰라는 것은 보니까 뭐 아까 우리 봤던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곡이나 그리고 소 이야기들 그리고 뭐 다인처소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1번 소의 주민은 주로 농사를 지었다. 틀렸죠. 수공업 제품을 만들었죠. 다이소. 2번 다이소. 앞으로는 소 기억할 때는 다이소만 생각하면 되죠. 아, 다이소 가면은 수공업 제품이지 이렇게 간단하죠. 2번 다음에 한번 시험 문제 내야겠다. 모의고사 볼 때 고려시대 대표적 소야 가지고 다인철소 그 다음에 명왕소 다이소 이렇게 학생들이 우리 스파르타 가면 돼야겠다. 스파르타가 모의고사 했다 다이소 돼가지고 학생들 틀리게 딱 보고 다이소 있어. 다이소가 뭐지? 그쪽 하고 다 틀리게.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다음 스파르타 문제 제가 다이소 낼 거예요. 신난다. 아니면 뭐 문제 풀릴 때 제가 우리 학원 남부 전제 통합 모의고사에 그 시험 되면 위험해. 거기다가 다이소 내놓으면은 아마 엄청난 저항이 일어날 거야. 연장 미쳤다고. 거기다가 못 내겠다. 근데 뭐 스파르타 모의고사는 아니면 다른 시험에 제가 내야겠어요. 신난다. 자, 2번 부공민은 조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죠.
엄청 많이 됐죠. 보면은 과거에 응시해서 관리가 될 수 있었다. 없었죠. 시험 못 보죠. 소의 주민이 공을 세면 소가 현으로 습격했다. 맞죠? 충순현 다인철소가 이간현이 됐죠. 이간현. 답이 4번이 되겠고요. 밑에 이제 수능 문제랑도 똑같은 문제였던 거죠. 4번이 답이고요. 자, 구리자기, 종이, 목 등 여러 소죠. 소에서 벌금으로 바치는 물건들 함부로 징수했다. 자, 충주 다인철에서 생산한 소조소. 자, 소의 주민들을 묻고 있어요. 매매징역 상속 대상이 됐던 것은 노비들이죠. 니은 백정으로 국가의 조세에 공납력을 부담하였다. 자, 백정들은 일반 평민들을 말하죠. 디귿 원칙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금지됐다. 맞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죠. 수공 제품이나 광물 생산을 주된 생업으로 했다. 맞죠? 소의 주민들. 답은 디귿 니은 되겠고, 니은은 이제 그 일반 군현에 살고 있는 평민들을 말하죠. 백정들을 말하는 거죠. 자, 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에 뭐 지방통치 체제도 역시 어려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특히 고려시대가 참 문제들이 거의 다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가 두세 문제밖에 안 나잖아요. 고려가 안 나오고 거의 다 주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어렵게 되는 것 주제들이 몇 개 있긴 해요. 그 중에 하나 바로 이제 대외항쟁이죠. 대외항쟁 같은 경우에는 약간 까다롭게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주제가 되겠죠. 네. 그리고는 한 두세 개 정도만 빼놓고는 고려는 거의 뭐 깔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 시대를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어느 시대를 투자 많이 한다? 조선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현대는 끝났어요. 근현대 끝났다는 무슨 말이에요? 쉽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현대에서 팔 필요가 없어요. 조선 시대를 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회 고득점의 당당은 조선 시대예요. 조선. 선생님 저 그냥 근현대 할래. 근현대가 어려워요. 그냥 본인이 어렵게 공부하는 거죠. 시험 문제는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쉽게 공부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제는 조선일 거다. 특히 조선의 뭐 문화나 그리고 정치 파트이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고득점의 합격이 갈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을 많이 보십시오. 조선. 알죠? 네. 자, 이제 고려의 대외항쟁인데요. 참 정리할 거 많죠. 여기 정리할 거 많고, 그리고 꼼꼼히 출제하고 있어요. 출제위원들이. 물론 이제 우리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 서울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파고들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를 제외하는 뭐 기타 시험들, 경찰이나 우정기직, 기상직, 뭐 사복이죠. 사복 등등의 기타 시험에서는 여기를 갖다가 좀 세밀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타 시험만큼 또 역시 국가직, 지방, 서울시도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팩트적이죠. 팩트적으로 세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갈아 마셔야겠죠. 여기는. 그래서 뭐 달달 외울 필요도 있고요. 뭐 고려시대 지방윤령 조직은 외울 필요도 없죠. 그냥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외항쟁을 공부할 때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죠? 한 10번을 봐야 합니다. 10번 보면서 연도도 기억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순서도 정리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선택 집중을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택 집중은. 그렇죠? 괜히 안 나을 것 집중하지 말고 잘 나을 것을 많이 보는 게 고득점의 진입글이 되는 것이죠. 갑자기 정리하니까 시간도 다 됐죠. 자, 보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순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거란의 침략에서부터 몽골의 진입까지, 심지어는 이제 공민왕때 홍건적과 외구의 진입까지 해서 순서 문제가 쭉 나오죠. 특히 경찰 순경에서 이 대외항쟁을 굉장히 꼼꼼히 내고 있어요. 경찰 쪽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경찰 문제가 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본다. 근데 단독 문제로 낼 수 있어요. 거란을 따로 단독, 여진을 따로 단독, 몽골의 진입을 따로 단독으로 낼 수 있죠. 그래서 모두 다 대비를 하셔야 돼요. 우선 뭐 정리는 제가 다 잘 해놨어요. 그래서 판서는 따로 안 할게요. 원래 제가 판사하면 설명을 다 하는데 뭐 판사하면 하려면 뭐 시간 30분 이상 걸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기 정리해놓은 것만 봐드릴게요. 자, 거란의 진입은 1차, 2차, 3차 진입인데 이 작년 7급이죠. 작년 7급에서 이 소선영과 서희의 단판을 사료로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보여주고 사료에 빈칸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7급에서는 역시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 있던 거죠. 볼게요. 자, 거란에 1차 침입이 있다. 이때 소선영이 쳐들어왔고요. 소선영이 고려에 들어와서 뭘 요구했어요? 땅을 요구한 거죠. 땅. 그렇죠. 야, 고려, 너희들은 신라를 계승했지? 신라 계승한 놈들이 왜 옛날 고구려 땅 차지하고 있어? 땅 내놔 요구한 거죠. 그리고 또 뭘 요구해? 야, 고려, 너희들은 왜 송가만 지내? 우리와도 친하게 지내자. 라고 요구했던 거죠. 그러자 고려 내부에서는 소선영의 대군을 보고 땅을 띄워주자고 해요. 이게 바로 할지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서희가 나서죠. 아니다. 소선영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 정말 소선영이 원하는 게 땅이 아니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희가 담판하러 갑니다. 이게 바로 안용진 담판이죠. 혹시 몰라요. 이 담판 같은 거 어디야? 강화도 담판, 평양 담판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알죠?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치고 들어가면은 시험장 가서 분명히 담판 무슨 담판이지? 무슨 길거리 담판?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세밀함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잘하는 학생이랑 못하는 학생은 잘 나온 주제를 깊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용민 담판서는 걸려요, 솔직히 이 담판이. 항상 출제하는 여러분들이 방심해야 할 것들을 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소선영과 서희가 담판했다. 소선영은 고려가 신라 계승했다. 서희는 고려가 고구려 계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야, 거라, 너희들이 오히려 우리 고구려의 땅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 수도, 동경도 우리 고구려 땅이었는데 네가 땅 내라 요구한 거죠. 그러자 소선영이 뭐라고 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죠. 그러면서 땅을 띄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소선영은 신라 계승, 서희는 고구려 계승, 옛 고구려 땅을 달라. 오히려 너희가 고려의 땅을 훔치겠다. 거란과 친선하고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친선하고 싶은데 여진이 그 길을 막고 있어서 사신 파견이 어렵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진을 물어봤던 거 아니겠어요? 작년에 빈칸치기 물었죠. 그러면 그 다음 타자는 제가 볼 때는 안용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타자가 예고를 한 거, 출제원들이. 내가 지금 여진을 빵꾸 치겠다면은 안용진을 빵꾸 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결과 소선영이 오히려 우리한테 땅을 주고 갔죠. 강동 6주를 줬다. 강동 6주의 위치도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압록강 동쪽에 6주가 되겠죠. 자, 그런데 고려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이 거란이 고려를 치고 싶은데 명분이 있어야지. 그 명분으로 잡은 게 뭐죠? 강조의 정변이죠. 강조가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죽이시겠다. 신하가 왕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란의 성종이 쳐들어온 거죠. 이때 개경이 함락돼요. 7급 학생들은 이런 거 다 꼼꼼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9급도 알고 있어야겠죠. 개경이 함락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경 함락됐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개경이 함락되고요. 그러니까 현종이 도망갔겠죠. 나주로 피난 가죠. 이런 것도 다 꼼꼼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주로 피난 갔다. 시험 문제에서는 안동으로 피난 갔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안동으로 피난 간 사람 누구예요? 공민왕이죠. 공민왕이 홍건적의 진입으로 안동으로 피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세밀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는. 피난 가다. 귀주에서 이때 양규가 분전해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강감찬이 이겼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란의 2차 침입 때는 양규가 분전했다. 결국 현종이 입조하는 조건으로 철병하게 됐고요. 3차 침입. 그런데 현종이 입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고려가 친성을 하자 소비압에 쳐들었고요. 강감천이 귀주에서 크게 물리쳤던 거죠. 자, 이에 영향으로 고려, 성, 거란이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되고요. 거란이 더 이상 팽창을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란과 여진 침략을 대비해서 압록강에서 도론표까지 천리장성을 쌓게 되죠. 덕동에서부터 경조대까지 다 압도. 자, 개경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강감찬의 권위로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죠. 외성을 쌓은 거죠. 그리고 이 거란의 침략으로 실록을 붙었어요. 7대 실록을 만들었고요. 거란의 침략을 불법으로 격퇴하기 위해서 초조 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하죠. 정말 초조했겠죠. 초조해서 만들었다. 처음 만들었다 해서 초조 대장경이죠. 그래서 여진 침입과 사이에서 어때요? 이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순서 문제로. 그렇죠.
그래서 뭐 가, 나 해놓고 이 가나 사이에 들어갈 사건들 뭐냐, 이 결과의 내용들이 순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여진. 여진은 고려를 어머니의 나라로 떠받들었죠. 그런데 이들이 힘이 세져요. 완행부죠. 완행부가 정주를 쳤다. 그런데 윤관 장관이 대피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뭐예요? 기병대가 없었다. 그래서 윤관이 숙종한테 권유해서 만든 게 별무반이죠. 이왕 누구다? 숙종되어 왕을 바꿔치기 한 적이 있어요. 숙종과 예종을 바꿔치기 한 적이 있어요. 왕도 기억하시네요. 이 별무반을 혹시 별기군으로 되려나? 별기군은 언제 나오죠? 민시정권 때죠. 민시정권 때 만들어진 신식군 때죠. 그래서 이모군란의 원인이 된 게 바로 별기군 아니겠어요? 저는 가끔 돼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안 좋은 문제죠, 사실은. 안 좋은 문제. 그렇게 해서는데 혹시 모른다. 별무반을 별기군 된다. 근데 여러분 시험 나가면 맞아 별기군 맞지 되는 거 이게 시험 가면은. 자, 별기군의 핵심은 신기군이죠. 기병대였다. 그리고 예종 때 여진족의 근거지를 공격해요. 그래서 동북구성을 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08년도고요. 함경도인데 이 동북구성이 위치는 어디죠? 천리장성 밖이죠. 그래서 천리장성 밖이에요. 천리장성 안쪽이 아니겠죠. 왜요? 그 사이에 천리장성이 쌓여졌으니까. 자, 그런데 여진족 애들이 요구해요. 돌려달라고. 잘못했어요. 좀 돌려주세요. 조금 버틸게요. 그리고 이 북기는 성공했던 윤관에 대한 시기, 그리고 서북쪽 거란 경기에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 동북구성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동북구성을 돌려준 것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고려가 이제 더 이상 북진을 안 하겠다는 거죠. 고려는 태조 왕건부터 계속 북진했어요. 왜요? 고구려 계승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땅을 찾기 위해서 북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좌절이 된 거죠. 이유는 뭐예요? 이때가 문벌부족사입니다. 문벌부족들은 어때요? 북진하는 거 싫어했던 거죠. 그렇죠? 보수 정권 아니겠습니까? 여기세요. 자, 그리고 여진족의 영웅이 탄생합니다. 바로 아골타가 탄생한 거죠. 아골타가 금나라를 지었어요. 1115년이죠. 자, 금나라가 이제 거란을 지었던 요나라를 정벌했죠. 1125년이죠. 자, 그리고 이 금이 송을 쳐요. 송의 수도를 점령하죠. 송의 개봉을 점령하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정강의 변이 되죠. 정강의 변으로 송나라의 황제 휘종과 흥종이 납치됐고요. 송나라는 어때요? 천도하죠. 남쪽으로 천도해서 남송이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지도도 중요하죠. 지도. 그래서 이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고려가 여기 있고, 그리고 남송이 되고, 그리고 여기 여진족이 제현지 금나라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거란이 셌던 시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란이 셌던 시기는 송이 있겠죠. 송이 있겠고, 여기에 이제 요나라 있겠죠. 요가 있고, 고려가 있고, 여기 이제 여진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지도 던져주고도 시험 문제 물어봤죠? 올해.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이 좀 북중국으로 많이 올라가 있으면 이때는 이제 요나라, 거란이 있었을 때. 근데 이 라인이 이제 중국 반절 갈라놓으면은 금나라가 되는 것이. 알겠죠? 그리고 이제 몽골애들은 어떻게 해요? 몽골은 남성을 멸망시키죠. 쭉. 멸망시켜서 그냥 이게 원이 되는 거지. 이쪽이.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지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이제 몽골이 성장하죠. 성장했다. 그래서 고려를 치게 되는 거죠. 1차 진입. 살리타이가 서들어온데 저고요 피살 사건을 배경으로 서들어오죠. 그래서 귀주에서 박사가 저항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살리타이의 부장들이 충주를 치죠. 충주에서 노군 장류벽처가 항정했죠. 그런데 양반들은 도망갔다고 하죠. 이때. 자, 그런데 강화를 맺습니다. 특히 이제 귀주에서 박사의 저항이 살리타의 본진을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경 주변에 다루같이 감찰관을 설치한 조건으로 군대를 뺐어요. 그런데 2차 진입.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대몽항쟁을 결의한 거죠. 그래서 살리타이가 재침투하죠. 살리타이의 이제 본진은 처인성을 치죠. 이거 김윤휴죠. 김윤휴 장군이 처인성에서 살리타이를 물리치게 되죠. 그 영향으로 처인부국이 처인현으로 습격하게 돼요. 그리고 살리타이의 부장들은 대구 부인사를 습격하죠. 이유는 뭐예요?
고려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초조 대장경을 불태우기 위해 쓰던 거죠. 그래서 몽골 군대가 강했던 이유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바로 심리전을 잘했던 거죠. 그래서 고려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 불경이죠. 불경을 불태워버린 거죠. 그렇죠. 자, 3차 침입. 3차 침입 때는 뭐 안성, 경주, 안성까지 뭐 쳐들어갔다. 그래서 안성 죽주산성에서 민병대가 격퇴했다 하고요. 이때 속장경과 황룡사 구충목단도 불태우죠. 5차 침입 때 김윤우 장군이 충주성을 공격하죠. 몽골군이. 이때 당호벨각으로 활약했다. 그래서 올해 경찰 순경에서 김윤우 장군 문제가 단독 문제로 나왔어요. 김윤우가. 역시 출주위원들은 항상 세밀하게 치고 들어갔다. 그리고 이때 충주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국원경으로 승격하게 돼요. 아직 이런 것도 안 나왔죠? 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6차 침입 때 가장 대규모 침입했고요. 이때 충주 다인철소가 항전해서 이간현으로 승격하게 되죠. 1258년도 우호 정권이 터져요. 그래서 김준이죠. 김준이 최혜를 제거하고 최씨 정권이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쌍성총관보가 이때 나왔어요. 몽골한테 우리가 이제 그 천령이북의 땅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태자 원종이죠. 원종이 입조해서 1259년도 강화가 성립됩니다. 자, 이때 처음 고려가 사실 항복하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강화도에 버티고 있었던 거죠. 버티고 있다가 완전 나은 것은 1270년대 됐죠. 1270년 개경으로 활륙하게 되죠. 근데 원종이 바로 강화를 반대했던 임념 이민부를 제거하고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고요. 결국 고려가 이제 원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라는 존재가 사라지니까 결국 원나라가 남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남송은 고려보다 더 늦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 알죠? 혹시 몰라요. 이것까지도 순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남송이 뭐 고려보다 더 빨리 뭐 망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알죠? 고려가 먼저 항복한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남송이 항복한 거예요. 1279년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대항쟁을 봤는데요. 시간이 이제 다 너무 지체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우리 다음에 할 때 살펴볼게요.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 뭐 20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해 보세요. 예습하시고 제가 1월 달에 시작할 때 다시 끼워서 해드릴게요. 예.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휴강이고요. 1월 이제 둘째 주부터 해서 목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